네, 이번 영상에서는 상황 판단 기출문제 분석과 관련하여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서 괜찮을 것 같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7급 모의평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상황 판단 역시도 언어 논리와 마찬가지로 저는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 뒤에 전략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문항별로 발문을 살펴보면서 유형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전형적인 법조문 유형에 해당합니다. 네, 2번도 각 법조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법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1, 2번처럼 법조항들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석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어떤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시 그냥 법조문 유형으로 넣겠습니다. 4번 역시 특허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글 자체는 내용 추론 같지만 그래도 법조문에 함께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역시 전형적인 법조문 유형에 해당합니다. 6번도 각 법조항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법조문 문제입니다. 법조문 문제가 초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7번 같은 문제는 선정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갑에서 정 가운데 근무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들에 충족하는 대상을 골라내는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선정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정 문제는 시간만 있으면은, 그리고 꼼꼼히 실수만 안 한다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따로 유형을 체크를 하고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허투루 풀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서 꼭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8번은 빈칸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유형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숫자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전형적인 내용 추론 문제입니다. 그 다음 10번은 퀴즈 유형입니다. 11번은 얼핏 보기에는 퀴즈 같지만 저는 선정 문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예약할 펜션과 워크숍 비용을 짝지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펜션을 골라야 합니다. 따라서 선정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번은 딱 표를 보면은 계산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저는 계산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3번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퀴즈 유형으로 따로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14번도 가위바위보, 이러한 게임이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퀴즈 유형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음으로 15번은 발문을 보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정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음 16번은 역시 딱 봐도 게임 같기 때문에 퀴즈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은 발문을 보면 고시의 대상이 되는 수산 자원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역시 선정 유형입니다. 18번은 지불 금액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산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번은 국가 인증 농가로 선정할 곳만을 고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음 20번은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딱 봤을 때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퀴즈 같지는 않고 몇 점 몇 점 추가한다는 점에서 계산이 좀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21번은 딱 봤을 때 퀴즈 같지는 않고 퀴즈와 약간 계산의 사이 같은데 오히려 저는 표가 있기 때문에 계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라고 하고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22번은 딱 봐도 계산을 하는 문제 같습니다. 식을 주어줬고 숫자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산 유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3, 24번은 복합 문제입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내용 추론 문제가 되겠고 24번은 퀴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번은 퀴즈에 해당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분류를 한 유형으로는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퀴즈 유형과 법조문 유형, 그리고 선정 유형, 그리고 계산 유형, 그리고 내용 추론 유형, 그리고 숫자 추론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소위 선구안을 위해서입니다. 상황 판단에서는 선구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풀지 말아야 할지를 골라내는 능력이 상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나눠 놓고 많은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본인에게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법조문이 좀 강하다 싶으면은 법조문은 꼭 다 맞춰야 하는 유형들이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계산에서 약하다 혹은 숫자에서 약하다 싶으시면은 과감하게 풀다가도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빠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유형 나누기고, 또 이런 유형 나누기를 통해서 선구안이 길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각 유형별로 좀 소소한 팁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 유형의 경우에는 글을 읽을 때 저는 조항별로 밑줄을 긋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면 위치가 굉장히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선지를 볼 때 필요한 것에 바로바로 잘 찾아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 딱 글을 읽기 시작을 했을 때 저는 법조항에 제목이 있다면 제목을 먼저 보고서 위치만 제대로 파악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읽어 나가고, 또 상황을 읽을 때는 끊어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갑 광역자치단체 2021년에 국고지원 A박람회는 매년 1회 총 25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어 놓고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하나씩 보게 됩니다. 선지를 하나씩 볼 때 이거를 풀 때 사용되는 조항으로 찾아 올라가고, 그에 맞게 또 상황을 함께 봐주면서 해결해 나갑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1번에서 5번 선지까지 다 본 다음에 정답을 도출을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그 이유는 법조문의 경우에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함정 선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법조항 전체에서 혹은 상황 속에서 본인이 조건 하나를 빼먹었다는 것인데, 그 조건을 다시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식은 한 1번, 2번 정도에서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풀어보시고, 그때가 돼서도 확신이 드신다면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되, 좀 확신이 안 드신다면 1에서부터 5번까지 꼭 다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 이때도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봤는데 정답이 도출이 안 된다 싶으시면은 이거를 다시 도출을 하기 위해서 지문을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상당히 소모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문제를 모두 다 풀고 난 다음에 오셔야지, 지금 이때 풀으시면은 아마 시간 로스가 상당하셔서 다른 문제에 영향이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7번과 같은 선정하는 유형은 틀려서는 안 되는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보시고, 또 간혹 발문에 숨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문도 꼭 봐주시고 상황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이런 것들은 꼼꼼함만 있다면은 무조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 점 유의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8번과 같은 숫자를 넣는 유형은 사실상 주관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오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유형들이 보통 초반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초반에 배치가 돼 있으면은 사람들의 심리상, 수험생의 심리상 꼭 풀고 넘어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8번과 같이 초반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 로스가 상당히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답이 안 나오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12까지는 도출을 했는데 니은에서 한 17, 18 정도가 나온다 하면은 정답을 고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으로 9번과 같이 내용 추론 유형은 정말 거저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웬만해서는 어렵게 내지 않기 때문에 꼭 맞춰주셔야 하고, 5급 공채의 경우에는 이 내용 추론 유형들이 보통 한 4문제씩은 나왔는데 요즘은 좀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7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 추론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조금은 안심을 하시고, 이런 것은 점수를 주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답을 맞추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0번은 퀴즈 유형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원래 못 풀던 것을 풀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퀴즈는 사실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 능력을 벗어나서는 절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면 바로 넘어가세요. 바로 넘어가시고 다른 법조문이나 선정 유형이나 내용 추론 문제들을 다 맞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퀴즈 문제들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퀴즈 문제도 일단은 접근을 해보시되 풀이법이 딱 떠오르신다면은 꼭 풀어보시고, 만약에 풀이법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바로 넘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11번도 앞선 문제와 같이 선정 유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선정 유형입니다. 저는 꼭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면서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A펜션의 경우에 왕복 교통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숙박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추가 요금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더하시고, 또 B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셔야지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 푸시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계산을 하고서 푸시면은 답이 나오면 좋지만, 그리고 맞추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패닉입니다. 다음에 12번처럼 계산 유형도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푸시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계산 문제가 앞선 이런 선정 유형과는 다른 것이 퀴즈는 퀴즈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발상이 필요하고 또 머리를 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못 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정말 어려운 계산 유형의 경우에는 모든 선지가 다 풀리지 않고 한두 선지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한두 선지라도 꼭 풀어보시고 최대한 찍었을 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퀴즈 유형들은 어느 정도 발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못 풀었을 때는 넘어가시고, 하지만 이러한 퀴즈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런 25번과 같은 퀴즈도 있습니다. 이러한 퀴즈의 경우에는 앞선 문제보다는 발상이 덜 들어가고 소위 노가다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퀴즈를 하더라도 이렇게 노가다로 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형별로 한번 팁들을 드려봤는데, 사실 이렇게 개별적인 분석보다는 시험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문제 유형을 기준으로 선구안이 발동돼서 풀 문제, 안 풀 문제가 정해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그 유형 내에서도 난이도에 따라서 풀 문제, 안 풀 문제가 나눠져야 합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을 먼저 했고, 그 다음으로는 선정 문제들을 풀었고, 그 다음으로는 퀴즈 중에서도 노가다로 풀릴 수 있는 퀴즈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산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으로는 내용 문제들, 그 다음으로는 퀴즈 중에서도 어려운 것들을 풀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운영 방식을 한번 본인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 보심으로써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